네, 안녕하세요. 동찬입니다. 상가를 보러 왔는데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단지는 상가를 다녀왔어요. 월세 수익 650만 원. 대략 한 2억 정도의 수익? 위치가 솔직히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데? 큰일 났는데? 전면인데 막아놓으면 어떡해 이렇게. 이거 막아놓으면은 1층 같은 경우에 노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노출이 안 돼서 사람들이 오기 불편함.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를 쓸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완전히 잘못 잡았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내부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당연히 밖에서 바로 들어오는 공간을 원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상가들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쪽이 후면 상가라지만은 여기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게 아니에요. 이걸 뚫으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죠 이거? 이러면 문 못 내잖아. 이것도 치워야 되고 치운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문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임대료 받으려나 여기를? 네, 안녕하세요. 동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상가를 보러 왔는데요. 단지 내 상가라서 우리 다들 배우셨죠? 단지 내 상가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은 세대수를 본 다음 그거랑 비슷한 임대료를 측정하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세대수가 꽤 됩니다. 단지 수가 꽤 크긴 하거든요. 실평수 65평이 나와 있는데 평당 1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월세가 650만 원 나온다 치면은 단지 내 상가의 안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공실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막상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쪽 편에다가 문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당연히 앞에 있는 상가들과 같이 비슷하게 문을 내서 이쪽으로 개방감을 주면서 사람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후면 상가로 하지만 입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안한 상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문을 낼 수 없다라는 단점, 그리고 여기를 안 쓰던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간판도 할 곳이 없어요. 저희 다른 쪽 보면은 에어컨을 다 위쪽에다 달았거든요. 위쪽에다가. 근데 여기는 그동안 쓰지 않았다 보니까 그 에어컨을 밑으로 다 달아놨습니다. 지금 에어컨 실외기를. 그래서 간판을 달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입출이 같은 경우에도 많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치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공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임으로 막을 수도 없죠. 근데 이거를 계속 손님들한테 밟고 다녀라? 이거 예전에도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 옆에 호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를 땄네요. 이렇게 이 데크를 깔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데크를 제작해서 깐다? 밑에 집에 양해를 구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바른 것보다는 데크를 깔아서 안전하게 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다른 업종을 넣는데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쪽은 일단 후면을 본 것이고요. 전면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네요. 보니까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보면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벽으로 돼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안이 꽉 차 있는 내력벽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유리로 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유리로 두른다 그러면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벽을 철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차피 이게 벽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여기를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전문가분을 모셔서 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이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예전에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혹시나 가능하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이 복도까지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 여기 우리 거고 여기 우리 거다. 그러면 여기를 막고 나서 이 복도까지도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장점은 또 있습니다. 장점. 바로 이 사거리가 있다는 거죠. 사거리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보면은 단지 내 상가 치고는 굉장히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실이 많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또 무슨 장점이 있는 것이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는 것. 여기 보시면은 이 아파트들이 높진 않지만 세대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하철역인 거예요. 이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타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오면은 왼쪽 코너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측면에서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간판을 달아 놓으면은 다른 곳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지나가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도 여기 세팅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타러 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타러 왔다가 상가 있네 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이 아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저 버스 정류장에 어떤 버스가 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 잘 되어 있냐 없냐, 그만큼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단지를 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동네 사람만 다니는데 외부 사람도 많이 다닌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상가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업종이거든요. 업종. 단지는 상가 치고 업종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GMB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이들이 몰릴 수 있는 곳이다. GMB가 있음으로써 다른 파생들하고도 잘 되거든요. 근데 이 GMB를 쭉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층인데 상가가 다 차 있다. 굉장히 장점인 거죠. 왜냐? 공실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하거든요. 공실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죠?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거도 다 저희가 해야 돼요. 보면은 ATM을 철거와 우리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철거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가 생각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전면이 넓기 때문에 상가 쪼개기로 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쪼개서 흔들어주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부분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는데 굉장히 중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가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상적으로 그렸던 상가의 모습이 안 나올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임대료를 맞추지 못해 하면은 입찰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무실에 가서 하나하나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해 본 다음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녀온 곳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단지는 상가를 다녀왔어요. 토지 면적은 4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5.854평입니다. 자, 감정평가서 열람하시면요. 자, 2021년도 2월 8일 날 감정을 한 거예요. 감정 가격은 17억 1,700만원. 평가 대상 건물을 보시면요. 101호와 111호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과 공유한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전용률 몇 프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임차인한테 임대를 줄 때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임대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유 면적인데요.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면적은 아닌 다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한테 얘기할 때에는 전용 면적 몇 평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101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이 180.5예요. 180.5 곱하기 0.3025를 하면은 자, 정확한 평수가 나옵니다. 54.6평. 그 다음 111호 같은 경우에 37.2 곱하기 0.3025 하면은 11.25평.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54.60은 실평수가 65평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개의 호수가 나와 있다는 것을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101호와 111호가 나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111호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1호와 111호가 한 공간에 있어서 이 면적 부분이 65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에가 면적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또 무슨 문제냐? 자, 여기는 지금 전면부를 보고 있고요. 여기는 후면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1호와 111호의 임대료의 차이는 다르다. 임대료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은 매매가가 다르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1호가 후면부였어. 그랬을 때 임대가를 측정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인 금액을 보고 나서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있으면 임대료를 더 플러스해서 받는 거지 낮춰서 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11호도 똑같이 101호에 있는 임대료와 함께 받았다. 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오차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도면을 꼼꼼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출입 통로 같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 문을 막을 수 있었다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이 공간, 여기 지금 빨간 천이 쳐져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딱 막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되지만 기존에는 복도로 나누어질 그 면적까지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면적을 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101호와 111호를 받았어. 그러면 이만큼 내 거잖아. 이 복도 부분, 이 부분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월세 수익.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거래 방식은 매매와 월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로 출발.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소금밭 사거리에 있는 코너에 있는 상가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 상가 나와 있는데요. 공실이고 2000에 70에 나와 있네요. 2000에 70 7평에 2000에 70이에요. 자, 그러면 평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평당 가격 받는 법 배웠죠? 70만원 나누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 얼마? 6.98평 7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당 10만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찍어볼 게 아니고요. 주위에 다른 아파트들도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찍어볼게요. 6평에 50만원 6평에 50만원 1층 상가 분식집 간식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인 것 같은데 찾았죠. 이렇게 이 자리네요. 제가 이걸 왜 보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상가가 전면부 상가냐 후면부 상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확연히 다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는 제가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후면부 상가 여기 상가가 얼마다? 50만원이다 나누기 6 그러면 83,000원 평당 83,000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까요? 여기 볼까요? 1층 3평에 35만원 추천 업종이 의류 패션이고 현재 업종이 빔이네요. 빔.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빔이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상가를 많이 해본 저의 이 느낌에 의하면은 이쪽 편에 있는 상가 중에 요 빨간색 색칠한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빔은 안 보입니다. 그쵸? 아까 3평이라 했잖아요. 3평.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있습니다. 이런데 안에 점포 내에 있는 상가 같아요. 왜 그러냐고요? 외부로 상가가 나와 있는데 3평이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안에 있는 상가가 얼마다? 3평에 35만원이다. 10만원 받고 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상가가 지금 65평이야. 65 곱하기 650만원 곱하기 12 나누기 4.5%? 딱 감정가인 거고 최저가가 15억 5천이니까 대략 한 2억 정도의 수익?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공매 수업을 할 때 더 촘촘하게 알려드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공고문이라는 거 봐야 되나요? 공고문? 여기에 온비들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해당 공고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 공고문. 열기. 자, 우리가 잔금이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잔금. 여기 보세요. 3월 26일. 입차 보증금은 10%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낙찰자는 영업일 기준 5일 기준으로 와서 계약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입찰을 할 때까지 지금 17억 1,700인데 지금 유찰돼서 15억 5천이잖아요. 내가 10일 전까지 얘기하면은 17억 1,700에 당신이 사고 싶으면은 사게 해줄게. 먼저 팔아줄게. 이 말이에요. 자, 이야기 들었다시피 감정가는 17억 1,700 딱 나오죠. 17억 1,700 제 계산하고 감정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찰된 가격이 15억 5천 한 1억 한 8천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취등세 내고 하면은 나에게 얼마나 남을까요? 철거도 좀 해야 되고 외부에 손도 좀 대야 되는데 우리 동구이분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동구이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면은 그거를 통해서 토대로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50이다 평당 10만원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650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평이한 1층 괜찮은 1층이었을 경우에 이 정도를 받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좀 있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임대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가 솔직히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온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버스 볼게요. 버스 우리가 버스 노선도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버스가 많이 안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되나 봐요.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길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광역버스가 다닌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죠. 정리를 하면은 해당 위치가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고
우리 위치가 여기 상가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를 이제 이용해야 될 거고, 그럼 여기 올 것이고, 지하철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선이 내려오는 동선이죠. 이렇게 지하철 타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동선에 있는 코너 상가다. 여기 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단지 내 상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여기는 일반적인 단지 내 상가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다양한 매출이 좋은 근린 상가로 생각하면 된다. 일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전면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물이 좀 있어. 후면부도 장애물이 좀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것이고요. 다른 임대로 나온 것도 조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주고 돈 버는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 족장TV밖에 없다. 다들 아시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동구매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지금 저희가 입찰을 했고요. 지금 10시 반에 이제 낙찰 결과가 나오는데 나의 온비드에 들어가서 보면은 낙찰 결정 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찰을 얼마 했냐면요. 입찰한 금액이 17억 5,200만 원 했습니다. 자, 온비드 가서 입찰 결과를 클릭합니다. 매각, 지역, 인천시, 연수구, 검색. 낙찰 결정되기. 지금 시간은 10시 36분. 6분이 지났거든요.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가가 17억 1,700만 원인데요. 저는 일단은 이 물건을 꼭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7억보다 조금 더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한 기분 혹시 아시나요? 이 맛에 경매하고 이 맛에 공매하죠.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써서 가지고 온다. 얼마나 큰 희열이 있겠습니까? 38분 낙찰 결정되기. 짜샤! 야! 한 명 들어왔다! 맞습니다. 대표님. 한 명 들어왔다. 단독입니다. 저는 또 단독에 받았습니다. 또 단독이야. 내가 쓰고 싶은 금액에 쓰는 거 맞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잘 풀 수 있어. 제가 이 상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풀어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가를 내가 원하는 상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구 여러분 기대하세요. 괜찮아. 또 단독이네.